피감기관 공사 수주 특혜 의혹을 받아온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이 전격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이 확정되자 충청북도도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각지대를 찾아 78억 원을 풉니다. 코로나19가 명절 모습도 낯설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방문은 비대면으로 하고 귀향객 주차 공간이던 학교도 문을 닫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제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 신혼부부에게 정자검사기를 지원하는 지역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 원어치의 공사를 수주해 이해 충돌과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이 전격 탈당했습니다. 여당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선 의원직 사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충북 동남사군 지역구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박덕흠 의원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이틀 앞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해명에 나섰다가 정치권 공방의 핵심으로 떠오른 박 의원은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을 둘러싼 개인적인 의혹 때문에 당에 부담을 줄 수는 없다며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각계의 비판과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국민의힘도 박 의원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면서도 당에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 당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에도 직면한 박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일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현 정권의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무소속 신분으로 결백을 다시 입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정권의 부정적 기류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입증할 객관적 통계가 있다며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자진 탈당이 아닌 즉각 제명에 나서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도 박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사흘째 1인 시위가 이어지는 등 지역 내 반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 의원 탈당으로 충북 8개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2석으로 줄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이 확정되자 충청북도가 하루 만에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찾아 78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정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 노래방 등 도내 고위험 시설 3,700여 곳에 정부가 주는 200만 원 외에도 5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 집합을 제한한 목욕장과 보험업종에도 정부가 주는 100만 원 외에 50만 원씩을 추가로 풉니다. 이번 정부 지원에서 빠진 전세버스 기사 1,900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시내와 시외버스 회사에도 기사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기사도 1인당 100만 원씩을 받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법인 택시 기사는 정부 지원에 포함돼 개인 택시와 똑같이 1인당 100만 원씩을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사실상 폐업 상태인 도내 여행업체 300여 곳에도 10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예배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도내 모든 종교시설 2,800여 곳에도 온라인 종교 활동과 방역비로 3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우리 도에서는 도민 여러분께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행정명령으로 타격이 심한 업종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대상이라며 모두 11,900여 명이 충북형 추가 지원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청주시 청원구에 거주하는 70대 노인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0대 A씨는 어제 복통과 무기력 등 증상을 보인 뒤
인근 병원에서 폐렴 소견을 받고 검체 채취 검사를 실시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배우자 등 추가 접촉자와 이동 동선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부산의 한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던 확진자의 접촉자 2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나 복지시설 방문 등 명절마다 이어지던 온정의 손길도 올해는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귀향객 주차 공간으로 개방하던 학교 울타리도 올해는 닫기로 하는 등 낯선 풍경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선거나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대목 분위기를 띄웠던 장보기 행사. 지금쯤 시작할 때가 됐는데 올해는 잠잠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비대면 주문 결제로 전환한 데 이어 관리했던 30여 개 복지시설 방문도 위문품 배송으로 가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이게 확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떤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기존과는 좀 달리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충청북도나 청주시, 충주시 등 비대면 명절 캠페인에 앞장선 대부분 지자체도 마찬가지. 명절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가장 먼저 장보기 등 모든 대면 이벤트 취소를 선언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도 혹시 모를 역풍을 우려하며 할까 말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방역에도 신경 써야 하고 또 그 명절 맞아서 자영업자들의 또 힘든 부분도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각 지자체는 환영한다는 인사말 대신 오지 말라는 플래카드를 일제히 내걸었고 교육당국은 비대면 명절 취지에 맞춰 명절마다 귀향객 주차 공간으로 열어뒀던 각 학교 정문도 걸어 잠그기로 했습니다. 국가적인 상황이 그러하니 저희도 학교는 미개방을 좀 원칙으로 하고 교육기관과 직속기관이 그런 청은 이제 개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차례와 성묘마저 온라인 대행이 유행할 정도로 모두에게 낯선 코로나 명절. 당장 눈앞의 풍경부터 집집마다 명절 장바구니 크기까지 수많은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다음 달 22일 개막하는 제2회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가 영화제 추진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올해 영화제는 OTT 플랫폼과 자동차 극장 등 온라인과 현장 상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한국 액션 명예의 전당과 이소룡 특별전, 프로그래머 초이스 등 6개 부문에서 전 세계 무예 액션 영화 70여 편이 상영됩니다. 출산 축하금에 연금보험도 들어주고 금반지를 주는 지역까지 생겼지만 절출산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죠. 이제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 신혼부부에게 정자 검사기를 지원하는 지역까지 생겼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가입 여성 1명당 약 0.92명으로 5년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겨우 30만여 명이 태어나 연간 사망자 수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환경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지만 초혼 연령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 역시 늘고 있습니다. 난임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3만 명을 넘어섰는데 특히 남성 환자의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전체 불임 환자 중에 한 3분의 1이 남자 요인, 음낭 안에 혈관이 늘어난 정제정맥류라는 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남자는 간단한 문진하고 진찰 그리고 정액 검사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행정복지센터 한편에 작은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정자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가정용 검사기로 신혼부부 30쌍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검사기와 스마트폰 앱을 연동하면 자신의 정자수와 운동성을 혼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제조사의 설명입니다.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신고, 등록된 검사기는 국내외 13개 정도. 아직 정확도가 검증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가 있고 제조사도 의사 진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지만 임신을 돕고 싶은 마음에 주민들 스스로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 받는 게 시간도 뺏기지만 돈도 들잖아요. 이거는 그냥
큰 돈은 안 들이고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안 생기면 가정의 평화도 있어서 좋겠죠. 수천만 원의 현금을 비롯해 각종 출산 장려 아이디어들이 별 효과를 못 본 가운데 나온 정자 검사기 지원.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28일부터 형편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에게 먼저 나눠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기생생물 세계은행이 충북에 설립됐습니다. 퇴치 대상이었던 기생생물이 이제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충북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 또 하나의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대에 위치한 기생생물 세계은행. 지난 2005년 이후 전 세계에서 기생생물 2만여 점을 수집해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교 등에 분양해 왔습니다. 기생생물을 퇴치의 대상으로 보던 초기, 연구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보고 14개 나라 27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구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기생충 감염 관리를 하게 됐고 그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기존 기생생물 자원은행에서 이름을 바꾼 기생생물 세계은행이 창립 총회를 갖고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기생생물 정보관리와 분양, 그리고 교육과 국제 표준화 인증 서비스까지 아우르며 한 단계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감염병 치료제는 물론 각종 바이오 소재 개발 등 산업화 가능성도 내다봤습니다. 의, 농, 축, 수산 분야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인수공통의 시각과 윤리적 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산업화하기 좋은 최적의 생명 연구 자원입니다. 충청북도는 기생생물 세계은행이 충북 바이오 산업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생생물을 이용한 크론병 치료제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등 활용에 각국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 충북의 전진기지가 될 기생생물 세계은행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도 내 대학들이 오늘부터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충북대학교는 이번 수시 모집에서 정원의 68.5%인 2,098명을 선발해 지난해보다 수시 선발 비율을 3.3% 줄였습니다. 청주대는 정원의 76.1%인 2,002명을, 충주교통대는 정원의 73.6%인 1,566명을 수시로 뽑습니다. 이 밖에 서원대는 정원의 91%, 제천세명대 94%, 괴산중원대 93%, 옥천 충북도립대는 정원의 87%를 수시로 선발합니다. 충북의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영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관광상품을 선정하고 판로 개척, 마케팅 홍보 등을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13일 시작되는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제천에 애견 공원이나 애견 놀이터를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재신 제천시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제천에 등록된 반려견은 5,800마리를 넘었고 전수조사를 한다면 3만 명 정도가 반려견과 생활하고 있을 것이라며 반려견 공원이나 놀이터를 만들고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애견 공원이 들어서면 반려견 등록도 활발해져 유기견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머무는 충북 피해장애인 쉼터가 노후화됐다며 충청북도 차원에서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잦은 누수와 무너질 위기에 놓인 담장 등을 보수하기 위해 예산 6,900만 원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24시간 운영되는 쉼터에 4명의 생활재활교사가 2교대로 근무한다며 장애인들의 개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인력 보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132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충주시가 다음 달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하루 4시간 충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00명을 모집합니다. 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충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교 재휴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입니다. 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 활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방학에 주로 이루어지던 근로사업을 확대했다며 생계급여 수급자와 취업생 등은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해 참여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의 산림 규모가 처음으로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괴산군 의회는 오늘 올해 본 예산보다 7.4% 늘어난 6,07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